별거 아니게 길렀고 별거 아니게 잘랐어. 자, 그 한양대 문제가 2017학년도 이제 모의논술 문제야.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웠다. 응? 그 요 문제 한번 생각하고 하자. 어차피 이제 교재도 우리 이제 적분 부분 파트 끝났지, 지난번에. 적분 파트 우리 정리하고 이제 2차 곡선 부분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조금 이제 뭐 여유를 갖는 겸 해서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해서 약간 6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직 뭐 지원 대학 못 정한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에 지원 대학 이렇게 적어준 학교들 있잖아. 그 학교들 기출문제 집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관한 문제들 뭐 자기가 보는 학교 시험 문제면은 뭐 2명밖에 없긴 하지만 자기가 보는 학교 시험 문제면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지원하지 않은 학교 문제는 예상 문제를 이렇게 풀어봐도 좋아. 어차피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 문제는 뭐 유형 연습으로 한번 생각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학교 출제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없어.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 출제되었지만은 그 학교 출제지만 그 학교에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또 출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 근데 자주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타 학교 문제는 여지까지 이 학교에서 출제되지 않은 타 학교 문제는 논술 문제로서 소재로 끌어다가 혹은 유사한 소재로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요거는. 그래서 예상 문제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한 4에서 6주 동안 9월 한 중순이나 후반까지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수업을 좀 할 거야. 한 30분 정도, 30분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성향들을 좀 분석해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 요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반을 좀 통합을 할 거예요. 앞에 시간, 뒤에 시간에서 통합해서 좀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별로 이제 연습 예제 문제들, 예상 문제라는 연습 예제 유형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이제 파이널 수업부터 진행할 거니까. 자, 일단 한양대 문제를 좀 봅시다. 그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에서부터 좀 어려운 게 있었어? 둘 다 여하튼 답안은 정확하게 다 작성하지 못한 거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 1번 문제 보시면 2014년도 한양대 모의논술 문제, 올해 문제. 다음 제시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 fx와 gx가 형식적으로 거의 비슷하지. 그치? 다만 이제 gx가 fx의 어떤 거듭제곱의 형태의 식들로 이렇게 조금 표현되어 있고, 그치?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고, 2로 묶고 나서 뭐 요건 이제 나중에 여하튼지 요 함수의 성질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1번 한양대에서는 이런 함수의 성질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어. 이전에 기출문제도 한번 봐봐. 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이퀄 f의 x 플러스 세타를 만족시키는 최소값 세타를 구하시오. 여기서 fx 이퀄 f의 x 플러스 세타라는 건 이거 무슨 말일까? 그치, 함수의 주기성을 한번 생각해봐요. 고위들은 파악을 했네. 근데 요 주기를 갖다 그러면 파악하려고 할 때 어떤 시도를 해봤어? 놓고 변화하다가 어떤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밑에 분모 통분하고 그 다음에 식 그대로 했어요. 통분해서 요 식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을 계산해 봤다고? 네. 그렇게 같아지는 세타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그때 그렇게 시도할 때 문제가 된 게 뭐였어? 결국은 x 플러스 sin x 플러스 세타 코사인 x 플러스 세타를 갖다가 분해해서 식을 비교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지. 그치? 도대체 세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이제 풀어내는 보편적인 방법이야. 당연히 함수의 관계식으로 해가지고 푸는 게 맞긴 한데,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지금 sin x와 코사인 x, sin x와 코사인 x로만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분명히 일단 주기성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직관적으로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주기성을 가지려면은 무조건 2파이에 대해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치? 2파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2파이라는 그 주기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파이에 대한 어떤 배수란 이런 데서 상식적으로 얘는 파이의 배수가 아닌 곳에서는 얘는 주기성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길 수가 없는 함수야. sin x랑 코사인 x는. 그러니까 그런 직관적인 조건이 요건 필요한 문제인 거야. 결국 생각해 보는 거는 결국 2파이의 배수들과
그치? 2파이 주기를 가지는 것과 파이의 주기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sin x와 cosine x의 동시에 주기성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하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함수 fx에 대해서 f의 x 플러스 2파이에 대한 주기성은 확실하지 이거는. 이거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어. 그치? 그리고 이때 2파이가 결과적으로 2파이 외에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사인 코사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의 주기성을 가지고는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주기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사인과 코사인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걸 놓고 뭐 하냐면 얘가 2파이가 최소값이 된다.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다. 알겠지? 응?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좀 겪었던 모양인데, 이런 약간의 이제 함수의 어떤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약간의 이런 직관적 접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응? 그래서 세타 이퀄 2파일 때 최소값으로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이 주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이디어는 어떤 특정 값을 했을 때 그것이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값이 어떤 거겠어요? x 이퀄 제로에 대한 주기성. 우리가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확실히 알고 있고 가장 간단한 수니까. 그치? 주기성을 확인할 때는 두 가지 확인해 주면 돼. 어떤 임의의 값을 잡아서요.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그 임의의 x 값이 어떤 특정 주기에서 반복된다는 사실과 그 반복될 때의 변화율. 값이 동일하고 변화율이 동일하면 얘는 어때? 무조건 주기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치? 응? 그러니까 fx와 fx 프라임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돼. 주기성을 조사하는 한 가지 방법이야. 그것도 값은 같더라도 변화율이 다르면 어때? 그런 경우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수 값이 이렇게 동일한 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나 값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대한 변화율이 어때?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만큼의 주기성을 가질 수는 있어 없어? 코사인 x는 파이는 주기가 되지 못하는 거야. 알겠지? 자, 여하튼지 그러면 제로라고 하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fx가 제로가 되어지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함수 fx가 제로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성을 한번 조사해보면 fx 이퀄 2분의 1 마이너스 sin x 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 요거 일단 통문에 정리했다 그랬지? 거기에서 0이 되어지는 값을 찾으면 결국 이 fx가 0이 되어지는 주기의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찾아보려고 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면 결국은 통분해서 보게 되면은 1 마이너스 sin x 이것까지 했다 그랬지? 당연히 했을 거야. 그리고 분자가 뭐가 되지?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어지잖아. 이거를 얘가 어떤 특정 값이 되어진다라고 놓고 이 값이 반복되어질 수 있는 조건 찾으면 돼. 그치? 그러면 그럴 가능성 있는 값을 찾자는 거야. 저 값을 직접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응? 왜냐면 일반화해서 풀면 이게 까다로우니까. 이걸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0의 값들을 추적해보는 거야.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점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그 점들이 결국 뭐야?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겠어? 저런 x값들의 점과 점 사이가 주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쉽게 찾자는 거야. 알파에서 일반화 시키지 말고. 아마도 저기에 힘들었던 거는 저걸 알파에서 일반화해서 방정식을 갖다 풀려고 했다면 조금 더 어렵게 풀렸을 거야. 그렇게 시도했지?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했어? 생으로? 네. 여기에다가 그냥 x 플러스 세타 넣어가지고 그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매우 어려울 거야. 특히 상가함수가 하다 보니까. 응? 자, 일반적인 당식으로 뭐 그런 식이 나왔어요. 여하튼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조사하려는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 sin x 이퀄 뭐가 돼야 돼? 코사인 x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값들만 주기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최소 조건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의 해를 구해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교차하는 지점. 그치? 4분의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 마이너스 쪽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즉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파이 값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인, 그 다음에 뭐 코사인 해가지고 파이 값을 중심으로 해서 0일 때에 플러스 4분의 파이, 0일 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런 점들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쵸? 이 사인 x와 코사인 x가 같아지는 값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의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조사해서 설부터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의 차이라고 하는 이 값들의 차이들이 최소의 차이들이 주기가 될 수 있겠지. 최소 차이의 배수들이. 그치? 그럼 결국 뭐 바뀌었나 이거는? 파이의 배수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파이 주기를 가지거나 2파이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x값들을 이제 쭉 몇 개 나열해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분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할 때 이제 플러스로 갈 땐 여기다 이제 계속해서 파이가 더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4분의 9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들의 사이값의 최소값으로서 가능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 세타니까, 그치? 최소 세타로 가능한 거는 요거이거나 요거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2파이는 확실하게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2파이거나, 그치? 차이가 2파이거나 파이가 되어지는 요 두 가지밖에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어느 하나의 값을 예시로 해가지고. 좀 요령이라면 요령이지. 자, 그러면 이제 파이에 대해서만, 2파이는 확실하니까, 그치?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일 건데, 자, 파이가 아님을 보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기가 세타가 만일 파이가 된다면은, fx 플러스 파이가, x 플러스 파이는, 그 자네가 이제 직접 조사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조사하기보다 일단은 가능한 주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이게 x 플러스 파이가 되니까 뭐가 되게 돼? 플러스 사인 x가 되어지게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코사인 역시 어떻게 돼? 코사인 역시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2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어지거든. 그리고 또 fx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써봤듯이, 그치? 이런 식으로 정의될 테고. 그러면 fx가 결국 fx 플러스 파이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 이것에 대한 값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1 마이너스 사인 x에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x와 이렇게 같아지도록 되는지, 이게 과연 이제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치? 실제로 x에 상관없이 이것이 항상 성립하는지. 그치? 그래서 결국 사인 x와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그치? 마이너스 사인 x와 통분해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와 코사인 x, 그 다음에 여기는 분모 2 마이너스 사인 x분 2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지 다. 뭐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2 플러스 사인 x 2 플러스 코사인 x. 그래서 결국 이거 이게 동일하게 되려면 넘겨서 통분해 보면 되지. 그치? 넘겨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0이 되는 조건에 x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버리게 되면 결국 분모 다 통분해서, 아마도 자네가 처음에 했다는 게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텐데, 다만 여기서는 여기에 지금 여기에 x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마이너스 x나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저걸 대입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일반화된 식으로 해가지고 뭐 식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제 골치가 아파진 거야. 응? 그래서 이렇게 특정 가능한 것을 해놓고 이 자네들이 지금 하려고 했던 방식을 똑같이 구현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확인 가능한 형태가 되거든. 식들이. 그렇지? 그리고 공통인수로서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공통인수로서 나오고 나머지 것들을 정리해서 비교해 보면 2 마이너스 sin x 2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2 플러스 sin x 2 플러스 코사인 x 이퀄 0. 이게 x의 값에 가서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이게 분자가 0이 돼야 되지. 그치? 근데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얘네들은 어때? 얘네들은 1보다 큰 값이야 지금. 그치? 봐봐. 얘네들은 1보다 큰 값이야.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여기선 0이 될 수 없어. 그럼 0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sin x와 cosine x가 같을 때 0이 되어지게 돼. 그치? 그쵸? 그러나 이때 sin x와 cosine x가 같다는 조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이미 x에 대해서는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특정한 x에 대해서만 0이 되어지지 이때는. 식이 저렇게 되어지게 되면. 따라서 x 플러스 파이는 항상 fx하고 같을 수는 있다 없다? 그치? 이미 x에 대해서 같을 수는 없게 되는 거야. 특정 x에 대해서만 같아지는. 아까 전에 조사한 그 값들에 대해서만 같을 뿐이지 다른 x에서 같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는 주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기는 몇밖에 안 나오는데 최소 주기는 2파이다. 2파이는 뭐 생각할 거 없지. 그치? f2파이 계산은 조건 넣으면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쵸? 자, 이 방법도 한번 잘 알아두자. 응? 너무 일반에서 풀려다가 조금 이제 계산만 복잡해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처리하지 못한 건데, 그럼 복잡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식이 워낙 복잡하게 전개되어지고 그걸 갖다가 이미 x에 대해서 그 식이 성립한다,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 주기성의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데 꽤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어서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구의 문제인 거야. 방법적인 그 도구 자체가 우리가 수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 증명이 안 된 거야. 자, 이런 주기성의 확인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두자. 사인 함수로 구성된 식, 삼각함수로 구성된 식들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방정식 fx = gx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거는 두 번째도 따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이 안 돼서. 아니 그래서 밑에 거 아예 그냥 안 해버리고 문제 2번으로 넘어간 거야? 재영이는? 똑같아요. 둘이 같이 풀었냐? 그럼 그런 상황 생각하면은 자네들이 서로 따로따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풀거나 실패한 방식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문제 대한 대응이 비슷하는 건 다른 학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 자네들이 너무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쉽게 그렇게 이런 부분의 문제들에 틀린다는 얘기고, 접근을 틀린다기보다는 접근을 힘들어한다는 얘기고, 그러한 초기 문제에 대한 접근이 틀렸었을 때 학생들이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 문제가 연계가 됐으니까 앞에 문제 모르니까 뒤에 문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들인데 그렇게 그냥 날아가면 안 돼요. 푸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푸는 것들이 맞지만 앞에 문제가 안 풀렸다고 뒤에 문제들을 다 접어버리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논술 문제 중에서 앞에 문제하고 상관없이 뒤에 문제들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특히 어디에서 그러냐면 앞부분의 문제들,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뒷부분의 문제들이 아니라 앞부분의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순차적으로 1번부터 2번, 3번, 4번에서 4번까지 쭉 해서 확장되어 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논술 문제 유형이지. 그런데 4번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종합해서 4번을 만드는 경우야.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번을 못 풀면 4번은 잘 안 풀려. 근데 1번을 못 푼다고 2번이 안 풀리는 건 다른 거야. 이해하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1번하고, 자,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fx = gx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주기성하고는 일단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함수 fx와 gx가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 그걸 눈치챘다고 한다면 2번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웠을지 몰라. 주기성은 어렵지만 이건 단순한 방정식의 문제인 거거든. 그치? fx equal gx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니까. 한 번 지금 그거 계산해 볼 수 있겠어? 바로 한번 해봐. 시도를 안 해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쉬운 문제를 놓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나왔어? 얼마야? 4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제형이도 식정리하니까는 그 앞 분자의 값이 0이 되어지는 조건만 찾는 문제인 거 알겠지? 예. 0이 되어질 수 없는 항들은 제외시키고, 그치? 앞에 문제에서 오히려 일부의 것만 취해서 2번 문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만약 이런 문제 버렸다면 이건 정말 아까운 문제인 거야. 문제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지 말자. 문제가 이럴 것이다. 결과가 이럴 것이다. 3번 문제 한번 봐봐. 함수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건 해봤어, 안 해봤어? 그냥 아예 다 접었다 그랬지, 참. 이거 뭐 해보면 돼? 최대, 최소 찾으려면. 그치, 미분해서. 미분할 수 있어, 없어? 미분할 수 있잖아. 그치? 조금 복잡할 뿐이지. 그치? 미분해서 0이 되어지는 조건. 마찬가지로 통분해서 뭐가 되어지는 조건? 그치? 분자가 0이 되어지는 조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특징이 뭐냐면 2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해도 분자가 항상 뭘로 돼? 분자가. 항상 이것들이 거듭적으로만 될 거 아니야, 분자가. 그래, 안 그래? 그럼 분자 자체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2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x이기 때문에. 그치? 최대 최소 문제도 결국 미분해서 0이 되어지는 방정식의 문제인 거야. 이 함수 fx와 gx의 특징이 뭐냐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함수야. 미분을 통해서는 아니면 그 함수 자체로서도. 통분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에 대한 모든 0에 대한 방정식의 문제는 다 통분해서 분자가 0이 되어지는 조건의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식은 더 쉬운 거야. 곱해서 더 어려워지지가, 미분해서 어려워지지 않고 미분해서 어려워지지도 않아. 문제의 계산이. 분모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0이 되는 조건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사해보면 되니까. 다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더 뭐 계산은 좀 복잡해질지 모르지만 문제의 단계는 뭐 거의. 그래서 결국 3번은 정리하면은 sin x와 cosine x의 곱이 0이 되어지는 x들에 관한 것들이야. 분모 다 날아가고. 극대점이나 극소점들을 조사하게 되는. 극점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x equal 이런 경우, 이 곱에 대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에 대해서 돼? sin x가 0이거나 cosine x가 0을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의 배수들이 돼? 2분의 파이의 배수들이지, 이것들. 다른 거 생각할 수 없어? 봐봐. 이것도 뭐 계산도 고쳤지, 못 때릴 것도 없고, sin x, cosine x의 뭐, 특징 생각하면 되는 거야. sin x가 0이 되어지는 거는 n파이지? 그 다음에 cosine x가 0이 되어지는 거는? 그치?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결국 이걸 공통으로 이거가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뭐야? 결국 2분의 파이의 배수지?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들은 이제 극값. 이것들 중에서 n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가 되기도 하고 최소가 되기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최대가 될 때는 어떤 값에서 최대가 되어지고 어떤 값이 최소를 나타내는지 그걸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1번 문제가 너무 길을 죽여놔가지고 망해버렸구만. 이걸로 시험 안 본 게 다행이다. 응? 그 다음에 인테그럴 제로부터 4분의 파이까지 fx dx가 제로부터 4분의 파이 gx dx보다 작거나 같으면 설명하시오. 이건 함수 개형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닌 거죠. 제시문의 마지막, 제시문이란다. 그 함수의 함수의 그 적분값이 되려면 함수의 개형을 한번 먼저 생각해봐. 우리 적분 계산할 때 흔히 그렇게 하잖아. 왜냐면 정적분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그냥 개형. 그치? 일단 개형부터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것도 뭐 쉽게 뭐 한번 볼 수는 있어. 응? 그래서 함수 fx에 대한 개형을 한번 생각해보고 함수 gx에 대한 개형. 그리고 gx에 대한 개형에서 우리가 이미 3번에서 정보가 있단 말이야. 최대 최소의 정보가 gx에. 그래 안 그래? 그리고 한 주기 동안에 대한 계산 정도를 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 함수 fx는 그 계산하기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치? sin x, 코사인 x 1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그쵸? 아니면은 뭘 조사하면 돼? 어떤 두 함수의 차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면 돼. 이것의 부호 계산해보면 된단 말이야. 얘가 항시 양이다. 얘가 항시 음이다. 실제로 계산해서. 얘가 항시 음이 되어진다는 조건만 구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적분도 어때? 그치?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거보다 항상 크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인테그럴 역시 어떻게 되게 돼? 얘가 항상 크게 돼 있지? 그치?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문제 2번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 2번은 뒤에 문제들이 정말 까다로워. 다만, 요 문제 가지고 있는 요 함수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수화식에 관해서 특히 함수의 성질을 다루는 문제들은 상당수 문항들이 그 식의 변형을 통해서 함수의 성질이 어떤가 알아보는 것들인데, 이 식 변형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씩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익혀두고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함수의 경우에는 FA 플러스 B가 2017분의 FA, FB를 만족한다, 곱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만일 이게 곱의 함수를 합의 함수로 바꾸는 함수면 우리 로그 함수를 예시로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응? 근데 이거는 합의 함수를 곱의 함수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 합에 대한 함수의 값이 그 각각의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 사실 이런 대표적인 함수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지수함수. 그치? 지수함수. 그런 지수함수를 예제로 해서 만일 이걸 한번 생각하고 지수함수 대신에 그 중간에 그 풀어간 과정들을 설명한 과정들을 지수함수 대신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꾸로 지수함수로 예를 들어서 풀어보고, 알겠지? 그 지수함수로 풀어간 과정을 대신에 뭘로? FA나 FB를 이용해서 거꾸로 다시 썼다고 한다면 어떻겠어? 문제가 해결됐을 가능성도 많아. 다만 이게 단순 지수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거기 분모에는 2017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그 2017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어렵게 만든 거야. 만일 얘가 분모에 2017이었다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을 거야. 그치? 굉장히 간단하진 않겠지만. 자, 여하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고 함수 f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 이퀄 a에서 연속임을 보이죠. 이거 뭐냐면 이 함수들 전부 뭐 fx, f 프라임 x 등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보니까. 그치? 문제들이. 자, 먼저 함수 fx가 0보다 0 이상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이 함수 자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막혔어? 그래서 음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했는데 빙빙 돌아요. 빙빙 돈다는 얘기가 그냥 뭐지? 맞게 나와요. 그냥 맞게는 나와?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그 가정이 틀려야 되는데 그 가정. 아, 귀류법을 했었을 때? 네. 근데 이야기가 계속 그냥 뭐, 뭐라 그러지? 순환 논리로 이제 구성된 것 같더라. 응? 근데 이거는 이런 함수의 성질을 조사하는 요령이 있어. 함수의 성질을 조사하는 요령이. 봐봐. 지금 함수 fa 플러스 b가 2017분에 fa에 fb라고 이렇게 돼 있었지. 이럴 때 우리가 이 함수의 성질을 뭐 앞에서도 1번 문제를 그렇지만 항상 너무 일반화만을 생각하고 무식하게 접근하다 보면 열심히 접근하는 거지. 사실 무식한 게 아니라 일반화 시켜가지고 열심히 접근하게 되면 뭔가 일반화된 어떤 과정에 관한 설명은 자기 만족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를 푼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야. 시간 내에 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통한 풀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특별한 값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함수들은 특별한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사건이 전개되어지거나 수학적 규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 1차 함수라든지 지수함수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x 이퀄 제로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x 이퀄 제로의 값들은 상당히 쉽게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면서도 그 함수의 개형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응? 뭐? 자, 어떤 fx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은 딱 봐도 이거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식인데 그 감을 좀 잡기 힘든 게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 0 플러스 x에 관한 식들이라든지 몇 가지 조사하는 것들 중에 하나야. 어떤 특정 값에 0이나 1값 등을 대입해가지고 0이나 1 마이너스 1 등을 대입해가지고 혹은 전체가 0이 되도록 값들을 대입해봐가지고 그치? 응? 값들을 대입한 이 특별한 값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함수에 대한 어떤 주기성이라든지 어떤 수학적 특징이 어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조사를 했거든. 근데 이거는 일반화된 fx에 대해서 항상 0임을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화된 fx를 그대로 써보자. 일반화된 fx인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여기에 있는 두 개가 이 fx하고 뭔가 연관성을 가지겠지. 가져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x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두 개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x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x를 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치? 응? 이 식을 이용하려면. 그럼 x를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 이거? 그쵸. f를 x를 갖다 2분의 x로 이건 똑같이 나눠줘 버릴 거예요. 그러면 두 식이 어떻게 되게 돼? f의 2분의 x에 뭘로 나와? 제곱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야. 2017. 그러니까 항상 뭐야? fx는 0 이상이지. 실수분의 실수의 제곱이니까 양수분의. 그래 안 그래?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필요하면 이런 특별한 값들 1에 대한 값, f1에 대한 값이라든지 f0에 대한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함수에다가 f의 1 플러스 x라고 하는 이런 값을 조사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1 플러스 x에 대한 함수값의 조사가 아니라 함수 fx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그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어진지 그걸 조사하는 방식이거든. 의미 있게 해석해보면. 그치? 그리고 예를 들어서 F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질을 알고 싶으면 F2를 어렵게 분석하지 말고 F의 0 플러스 2라든지 F의 1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를 나누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식들을 갖다가 조사해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두 식의 값이 같아야 되죠, 이거. 이렇게 놓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는 지금 2017분의 뭐야? 2017분의 F의 제로, 그 다음에 F의 2가 될 테고. 그치? 그러면 2017분의 F0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F2, F2니까. F2가 0이 아닌 한에는. 그렇잖아. 그러면 F0는 무조건 뭐가 얼마여야 돼? 그치, 2017. F0에 대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초항의 값. 이런 것들도 요령이야. 그럼 그 값으로부터 F1에 대한 값 얻을 수 있어, 없어? 그치, F1의 제곱이니까. 2017에. 그치? 그리고 얘가 2017이니까. 그러면 F1과 F2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어도 F1, F2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있네. 그치? 자. 여하튼, 뭐, 일단은, 지금 fx가 x 이퀄 다음 내용 그냥 바로 갑시다. f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면 모든 실수 xa에 대하여 x 이퀄 a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자, 일단 x 이퀄 0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좋으니까 그 조건만을 생각하니까 조건을 갖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식화해보자. x 이퀄 0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f0의 값과 f0에 대한 극한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네. 그치? 그래서 리미트 뭐가? fx에서 x가 0로 가게 되면 이게 f0와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f0를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치? 그런데 뭐 여기서도 f0에 대한 이해가 나왔지만 f0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2017분의 f0 플러스 f0. f0, f0거든. 그러면 f0는 뭐야? 요 식에서는 f0는 0 또는 그치 2017인 거거든. 즉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0 또는 2017로서. 그렇지? 두 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얘가 2017하고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F2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지금 문제에서 조금 이제 영향을 주는데, 만일 여기서 F0가 0이면은요, 함수 fx 자체가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2017도 얼마야? F2도? 그치, 0이 돼버려. 그래서 얘가 2017이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F2가 0인 경우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로 특별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해보는 게 사실은 맞는 방향이야. 짐작으로 그냥 이 경우에 F2가 0이 아닐 것이다 라는 사진을 갖다 먼저 전제로 깔아버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조사를 해보자. F0가 뭐일 때? 0일 때부터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건 아까 요거 써봤던 거다. 이거 조사해보면 돼. F0가 0인 경우로 나왔으니까 모든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뭐가 나와? 이건 F0의 fx니까, 그치? F0가 0이니까 이건 무조건 0이 나와. 그래서 fx는 무슨 함수이다? fx 이퀄 0인 상수함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 이퀄 2000, f0 이퀄 2017인 경우 생각해봐야 되지. 그치? f 이퀄 2017인 경우 생각해보자. 이게 0이면 이건 당연히 연속이지. 0이 아닌 수에 대해서도. 그치? 그래서 일단은 x 이퀄 0일 때는 f0가 0일 때는 문제가 안 돼. 그쵸? 이미 해결한 거야.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연속인 걸 이제 f0가 0,
F0에서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F0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봤더니 F0가 두 가지로 나오더라. 두 가지 된 연속을 다 조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순리대로. 좀 까다롭긴 해. 응? 그럼 결국 요 식은 뭐냐면 리미트 fx가 x가 제로로 갈 때 f의 x가 f의 제로로서 2017이 된다라는 사실을 문제의 조건에서 준 거고, 그치? 문제 조건 분석에서. 자, 이제 나머지 함수들을 갖다 우리 생각해보자. 자, 나머지 함수들의 극한에 대해서 임의의 값에 대한 극한, 함수의 임의의 함수에 대한 극한, 리미트 x가 어떤 임의의 값 a로 갈 때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러한 극한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요 극한의 변형에 대해서 혹시 써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함수 연속성 할 때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를 두 가지로 썼단 말이야. 어떤 의미 A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어디에 썼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식에서 H 가지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치? H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X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야. 그쵸? 그치? 그래서 X-A 꼴 분모에, 그치? 그렇게 해서 정의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정의에서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X를 무조건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이미 X에 대한 극한값들을 X의 0에 대한 극한값의 형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 그 극한값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하려는 X의 정의의 값을 이 내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바꾼 거야 이거는? 함수 fx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한 거야. 그치? 왜냐면 분리되어지는 식이, 합의 식이 곱으로 분리되어지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바꿔본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얘는 2010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2017분에 f의 a에 f의 제로가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f의 x. 근데 x가 제로로 갈 때 함수 f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0이 아니라 f0로 가지. f0로. 왜냐면 f0에서는 이미 연속인 게 증명됐으니까.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이때는 f0가 얼마야? 2017이야. 그러니까 요거 약분돼 버리는 거야. 이거하고 여기 어떻게 되게 돼? x0 극한에 약분되어지게 돼. 그러면 결국 뭐가 남아?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fa인데 a는 x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상수인 거야. 그래서 fa하고 끝나서 같아지게 돼. 그래서 리미트 fx가 a로 갈 때 함수 fa와 같아지게 된다. 끝이야. 그러므로 a에서 연속이다. 요거는 좀 방법이 고급스럽지. 그치? 네. 뒤에서의 처리 방법이. 흔히 보는 방식은 아니야. 요 함수의 특화된 특성을 이용해 준 거야. 요거는 좀 어려워.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의의 관계식과 함수에 주어진 함수의 특징을 갖다 이용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문제일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야. 딱 보고 처음부터.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어진 조건의 관계식의 형태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고서 찾아야 된다. F0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무조건 F0에 의한 식에 의해서 나눠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해하겠지? 일단은 그런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어떤 길이 보일 가능성이 많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방법이야. 근데 이번은 함수 fx가 x 이퀄 0에서 이번에 미분 가능하다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을 모르죠. 그럼 당연히 이건 뭐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식을 써야겠지. 그치? 자, 임의의 x 이퀄 a, 임의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함을 보여라. 그러면은 임의의 x에 대한 미분 관계식부터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근데 사실
f 이퀄 제로에 대해서 fx가 0인 경우, 이 함수는 지금 아까 전에 봤듯이 fx 이퀄 0인 경우가 있잖아. 그치? 상수함수. 이 함수는 상수함수이거나, 그치? 또 다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연속인 어떤 함수일 가능성이 있는데, 연속인 어떤 함수가 있는데, fx 이퀄 제로. fx 이퀄 제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fx 이퀄 제로면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가 영수니까 어때? 이거 미분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 fx 이퀄 뭐가 아닐 때? fx 이퀄 뭐가 아닐 때? 0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0이 아닌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나?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그치? 임의의 x에 대해서 0이 되어지는 상수함수가 아닌,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런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보자. 상수함 경우는 연속으로 미분 가능하고, 그치? 앞에 조사했듯이 그것만 조사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였냐면 사실 f0가 제로인 경우였거든. f 이퀄 제로면은 fx가 0이 되어서 이건 미분 가능했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미 다 조사가 된 거고, 그러면 어떤 경우 조사하면 돼? f0가 뭐가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되겠지? 그치? 0이 아닌 경우에서 함수 fx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f0가 0이 아니라면 f0는 반드시 뭐여야 됐어? 이건 앞에 문제 들어가 0이지. 2017이었어. 이거 하나는 이미 조사해놓은 상태야. 그치? f0가 2017이라는 정보를 알기 때문에 어떤 임의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보들을 다 뭘로? 그치? f0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으로서. 임의의 미분계수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조사하자면 f'0가 이미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것부터 조사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리미트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지? 그치? 그러면 리미트 h분의 뭐야? h분의 fh, 그치? fh 마이너스 2017 이렇게 되어지지. 이거 2017로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fh라고 쓰지 말고. 그치? 요거는 f0고 fh고, 그치? 마이너스 f0. 그럼 2017을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묶을까? 여하튼지 얘네들이 뭘로? 2017이거나 2017로 써도 되고 2017이 아니라 이게 1이어도 상관없지. 이게 없어도 사실은 성립하는 거야. 그치? 봐봐. f'0의 미분계수는 좀 희한한 경우지만은 이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둘로 분리한 다음에 여기에 분모에 2017 쓰잖아. 이거 쓰면 분리시키면 그러면 이거 어차피 약분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다. 그치? 그래서 결국 식은 리미트 h분의 fh의 마이너스 2017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f'0. 그리고 얘가 어떻다? 얘는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자, 이게 존재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하튼지 f'x에 대한 f'A, 임의의 A에 대한 f'A에 대한 식을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이것과 관계된 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 그래야 존재 미분 가능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얘 속에 뭐가 들어있어? 얘도 극한 속에 이런 게 리미트가 들어있단 말이야. 리미트 h에 대한 식이 된단 말이야. 그치? 어쨌든 얘들 리미트 h에 대한 식이 될 거기 때문에 리미트 h에 대한 정보가 f'0의 속에 들어있고 그걸 이용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그래. 알겠지? f'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f'0에 대한 미분 가능성 식에서 fh에 대한 극한의 식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h에 대한 극한의 식을 우리가 하나 얻고 임의의 x에 대한 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h에 대한 극한의 식의 형태를 무조건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제로에 대해서 미분계수에 대한 극한, h에 대한 극한의 식이 존재하므로
임의의 A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반영 알겠어? 용진이? 또 슬슬 이제 졸림포스 나온다. 자, 그러면 F'A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대로 미분계수의 정식 쓰는 거야.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자, 일단 A 플러스 H는 다 바꿔보자.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의 2017분의 F의 A, F의 H 마이너스 F의 A. 됐지? 자, FA는 어차피 상수야. 그치? 상수니까는 FA 그냥 빼주면 되면 되지. H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상수의 값에 대한 FA는 우리가 공통으로 빼버릴 수가 있어. 그걸 빼낼 때 모두 같이 빼내버릴까? 요 2017도 같이 빼내버립시다. 통분해가지고. 그러면 결국 2017분의 FA의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H의 마이너스 2017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요게 그치, 여기 썼던 식이 자동. 그래서 2017분의 FA의 F'0. 근데 F'0가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함수니까 함수야 모든 그치? 이 함수는 지금 연속인 함수지? 그 실제로 이제 FA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미 X에 대해서. 그러므로 전체가 어떻다? 존재 가능하다.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존재 가능하니까.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이미 X에 대해서 이미 A 값에 대해서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3번은) 이제 그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물어보고서 있는데 역함수의 성질을 추가로 주고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 위의 성질을 가진 fx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건 역함수와 역함수 미분법에 관한 문제야. 4번까지 포함하면. 뭐 문제의 지식을 보자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주어진 조건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 뭐 강조를 아무리 해도 뭐 상관없고 일단 2017분에 그 다음에 A, B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 F의 마이너스 인버스의 역함수의 A에 대한 역함수 그 다음에 F의 B에 대한 역함수. 역함수에 대해서도 어떻다? 똑같은 함수 fx의 성질이 성립한다. 그치? 그걸 증명하라는 거지. 근데 뭐만 틀려 이거 분모에 아까 전에 이 내부에 2017이 없었고 바깥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리로 들어간 거지. 이거는 역함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조사해 봐야 돼? 뭘 조사해 봐야 돼? 함수 fx에 대한 함수 fab에 대한 역함수를 조사해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조사될 가능성이 많지. 왜냐면 FAB가 A 플러스 B가 뭐였으니까? FA 플러스가 FA 곱 FB의 2017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역함수를 조사해보면은 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그러면 얘를 FA를 이것의 함수값을 우리 C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것의 함수값을 우리 D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부 AB가 어떻게 변하는지 역함수 취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한번 조사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조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이 각각의 역함수를 C와 D라고 하는 값으로 생각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도 돼. 사실은 요 각각의 역함수 값을 어떤 상수 값으로 놓는 게 조금 편하긴 한데 봐봐. 이걸로 놓고 한번 해보자. 그냥 그대로 해설에 있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 FA의 인버스를 C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 FC가 뭐야? FC가 A란 얘기지? 그치? 마찬가지 이외에서 FD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FD가 B가 되어지게 돼. 그 다음에 이것을 함수의 연산에 관한 성질로서, 그치? 결국 F' A 플러스 F' B는 뭐다? A 플러스 B가 되어지는데 여기 전체에다가 함수 F를 씌워보자 그러면 프라임이란다. 역함수 F 역함수 A C 플러스 D지. FC 플러스 D는 FA 플러스 B가 되어지잖아. 어? 뭐가 이상하다. 첫 번째 게 뒤에 C 플러스. 아, 여기가. 그치? 여기 C 플러스 D가 돼. C 플러스 D, 그리고 요게, F의 C 플러스 D는 F의 F 프라임 A의 플러스 F 프라임 B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역함수에. 그러면 이 함수 F의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게 돼? 2017분에 F의 역함수의 A고 F의 B의 역함수. 이렇게 넣으면은 고분하면 곤란한데? 엉뚱한 걸 찾아낸 것 같은데? 문제 요구하는 식이 아니라? C, D. 곱에 대한 역함수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네. A, B에 대한 곱의 2분의 참. 이렇게 정의했으면 이제 이걸 직접 조사해보면 되지. 그치? 그쵸? 그래서 2017에 2017에 A 곱 B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2017에 A 곱 B를 갖다가 생각해보게 되면 요건 결국 2017분에 F C의 곱 F D가 되어지죠. 그치? 그리고 FC 곱 FD는 2017에 FC 곱하기 FD는 함수 fx의 성질에서 그럼 뭐가 되어지게 돼? f의 C 플러스 D가 되어지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 좌우변에 다 역함수를 이제 조사해보자. F 프라임 2017분의 A, B는 결국 F의 역함수의 함수의 C 플러스 D. 따라서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그쵸? 어떤 함수 값에 대한 역함수 자체가 되어지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거야, 그냥. 함수 값에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정의역값 나오는 거잖아. 그쵸? 요 두 개 소거되는 거지, 그냥. 그래서 뭐? C 플러스 T. 근데 C 플러스 T 각각이 뭐다? F 프라임 A와 F 인버스 A와 그 다음에 플러스 B에 대한 인버스니까. 그래서 바로 성립하는 걸 증명해서 유도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역함수 자체에 대한 함수의 값을 갖다가
함수의 값을 통해서 그 역함수에 대한 함수의 값 자체를 함수로 가지는, 결국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한 거지, 이거 자체가. 역함수의 역함수가 A 값이 A와 B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역함수에 합성되는 함수의 값들에 관한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로 바로 넘어와서 문제에서 세부적으로 주어진 A, B에 관한 식을 C, D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C, D에 관한 식에 대해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취해보게 되면 역함수 전체에 관한 변화의 성질이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관한 하나의 어떤 함수에 대한 역함수의 성질을 우리가 규명할 때 쓰는 하나의 방법이야. 어떤 함수의 식이 주어지고 지금 문제처럼 역함수에 관계된 식을 갖다 유도해라. 역함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식을 유도하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 함수의 값 자체에 대해서 함수의 값 자체를 만들어주는 역함수 자체를 갖다 하나의 상수의 값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어진 실제의 식들의 형태를 갖다가 그것의 역함수에 의한 함수값들, 그치? 역함수에 대한 함수의 값들의 표현으로 우리가 바꾼 다음에 양변에 역함수를 취하여 주게 되면 식을 일부러 이것이 형태가 되도록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 양변에 역함수를 직접 취해서 역함수와 함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갖다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함수의 함수적 성질이 하나 정도 이렇게 유도되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역함수의 성질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야.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성질을 한번 조사를 해봐. 이게 지수 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 로그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f a 곱 f a f b는, 그치? 맞나? 합이, 그치? f a b가 되어지는 특징이 있지, 그치? 그럼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그런 걸 이제 조사할 때 이런 걸 쓰는 거란 말이야. 이와 같은 변환 방법들. FA의 인버스를 뭐라고 하자? FA의 인버스를 C라고 하고 FB의 인버스를 D라고 할 때, 그러면은 A 이퀄 뭐가 되는 거야? F의 C가 되어지고, 그치? B 이퀄 F의 D가 되어지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뭐야? A, B잖아. 그러면 A, B의 곱을 직접 쓰면 A, B는 뭐야? FC 곱 FD죠.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이것에 대한 함수의 곱이니까 이거에 대한 역함수의 성질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여기에다 요거 역함수를 갖다 여기다 직접 한번 씌워보자. 좌우변에다가. 이러면 되나? 참. 이게 아니라 F를 직접 씌워봐요. 여기서는. 그치? 네. 함수 FAB를 생각하는 거지. 함수 FAB는 F에 이렇게 되어질 테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F 프라임 A 역함수에 관한 성질. F 인버스 A가 C가 아니라 저거 F 인버스 C가 A 되는 거 아니에요? F. 그러니까 FC의 역함수를 취하면 A가 된다. 그래야 F, 똑같은 얘기네, 그치? 똑같은 얘기지만 표현 자체는, 그쵸? 그 다음에 A를, 그치? 어떤 D를, B를 F 인버스 D라고 이렇게 하자. 같은 얘기인데? 하는데 FB가 D잖아요. FA가 C.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FA가 C가 되어지고, 그치? FB가 D가 되어지고. 그래서 FA 플러스 FB를 C 플러스 D로 좌변을 쓸 수 있고, 우변에는 FA 곱을 F의 F 인버스 C와 F 인버스 D로 이렇게 쓸 수가 있네. 그쵸? 어쨌든 요식은 성립하는 거고. 전체 역함수를 취하면. 그치? 전체 F 인버스를 취해주게 되면은 전체 F의 인버스를 취해주게 되면 요게 뭐가 되나? 요거 사라지지.
그치? 그리고 C는 뭐였어? C는 FA였고, 그치? F 인버스 FA 플러스 FP 이퀄 F의 인버스에 뭐야? F의 A죠? F의 A 고 F 인버스에 F의 B 그치? 그래서 우변은 그대로 뭐 나와? A와 B의 곱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는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의 성질이 어떠한지 그치? 좌우변에 여기에 다시 좌우변에 역함수를 다시 한번 취해주면 어떻게 되게 돼? 다시 원래의 함수값 나오지 그치? 함수 F를 씌워주면 원래 뭐야? 함수값 똑같은 함수네. 그래서 뭐 식 자체는 뭐 큰 변형은 없다. 그쵸? 결과적으로 열심히 뭐를 해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역함수에 대한 조사들을 어떻게 하는지 역함수의 주어진 함수의 성질부터 역함수의 성질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런 방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4번에 대해서 함수 fx가 x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고 f' 제로가 0이 아니라면 f'x는 fx의 인버스는 모든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x 이퀄 a에서 즉 역함수가 미분 f0가 0이 아니라면 역함수도 미분 가능하다. 알겠지? 제로에 대한 미분 계수가 0이 아니면 제로 미분 계수가 0이 아니면 역함수도 항상 미분 가능하다. 이건 앞에 썼던 방법과 앞에 지금 어디에 썼던 거? 문제 3번, 문제 2번에 썼던 건 거의 같은 방법이야. 다만 여기에 이제 앞에서 썼던 혹은 문제 2에 우리가 맨 앞에서 봤던 역함수에 관한 성질을 이용해야겠지. 그치? 식의 변형 중에. 다만 앞에서 2번에 썼던 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썼던 거. 그치? 여기 썼던 거. 봐봐. 여기에 식의 변형에 있어서 여기에 식의 변형에 있어. 역함수 미분법을 여기서 쓰면 되겠지. 그치? 응? 그래서 그 함수 fx의 역함수 자체를 하나의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하고 식 쓰기 좀 복잡하니까 역함수 자체를 우리 gx라고 하자. 역함수 자체를 f 인버스 x를 gx라고 정의하고 이거에 대한 미분으로 좀 쓰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정리하자. 자, 미분 가능하다는 x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면 x 이퀄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 제로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을 쓸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g 프라임 2017은 역함수에 대한 미분은 바로 뭐에 대한 것과 같아? f 프라임 제로. 왜냐면 f 프라임 제로가 아까 전에 얼마 했던가? 2017 나왔으니까. 그치? 0이 아닐 때. 여하튼 이제 f 프라임 제로분의 1이 되어지고 또 g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g 프라임 2017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또 뭐 하는 것이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식과 바로 직접 연결해서 g 프라임 2017을 또 한번 계산해보자. g 프라임 2017을 미분 계수의 정의식과 연결하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g의 2017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2017이 될 테고 그치? 그 다음에 g의 2017 역함수가 2017에 대한 역함수의 값은 얼마야? 0이죠? f0일 때 2017이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0으로 날아가게 되고 결국 리미트 h분의 g의 2017 플러스 h 이렇게 되어져. 요게 지금 초기 조건에 아까 전에 f'0를 기준으로 해서 f'0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f'0의 극한의 형식으로 f'a를 우리 표현해 봤듯이 그치? 역함수에서는 g'0가 아니라 0이 되어지는 역함수에서 0이 되어지는
2017을 조사해서 식을 만든 거야. 그리고 이제 G'A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되겠지. G'A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마찬가지로 제로분의 H분의 G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H, G의 A 이렇게 쓰여질 테고, 자, 요 식에다가 약간의 이제 조작을, 식 변형을 가해서, 자,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요 식의 변형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H가 G의 A에 플러스 G의 2017에 플러스 A분의 A분의 2017H 그 다음에 마이너스 GA와 같이 이렇게 식을 변형해. 요 식의 변형이 어떻게 가능한지, 요 식의 변형. 이거 뭐 적용한 거야?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앞에, 그치? 문제 3번에서 풀었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아닌데? 합에 대한 식이 아닌데? G의 A 곱하기 F 인버스의 합. 그치? 지금 이것에 봐봐. 요 둘의 역함수지? 두 역함수의 합이야? 우변이야? 우변의 합은 뭐로 되게 돼 있어? 그것들의 곱에 대한 역함수지?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되게 돼? 2017의 A에다가, 그쵸? 2017의 A에다가 AA 사라지고 2017의 H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분모에 2017 나누도록 돼 있잖아. 그래서 2017분의 A 2017분의 A 플러스 H의 역함수인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G의 A 플러스 H, G의 H 플러스 H에 대해서 문제 3번에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그치? A 플러스 H에다가 이렇게 해준 거야. G의 2017의 A 플러스 2017의 H 2017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럼 역함수의 성질에 관한 식이 적용이 되지?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그 역함수 각각에 대한, 즉 요거와 요거에 대한 역함수들이 나오게 되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또 뭘 빼냐면 A 자체를 또 하나 빼낸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요거에다가 A분의 H 이렇게 해낸 거야. 이렇게 곱으로 본 거야. 요 전체에다가 이렇게 A 곱. 즉, 요 값과 요 값의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역함수. 그러면 첫 번째 A에 대한 역함수와 GA지. GA 플러스 두 번째 내부에 있는 역함수. G의 2017에 플러스 2017 A분의 H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H에 대한 식을 이와 같이 변형을 시켰어. 자, 그리고서 마이너스 GA를 치웠는데, 이렇게 요 식 변형이 나중에 어떤 결과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이걸 여기와 지금 연결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F'A에 대한 거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가능성 알아내기 위해서 F'제로에 관한 극한의 그 미분계수 식을 갖다 우리가 활용한 것처럼. 대체? 그럼 여기에 GA와 G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GA, 결국은 리미트 H분의 G의 2017 플러스 A분의 2017 B가 이렇게 H가 이렇게 남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맞춰주고.
그치, 요걸 이거하고 맞춰줘야지. 그치? 요걸 요거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h에다가 뭘 가해줘? a분의 2017. 바깥쪽에다가 a분의 2017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여기에, 그치? 요것에 의한 정의지. G' 2017이 되어지게 되지, 요거 전체가. 네. 그래서 G' 2017에 대해서 A 곱하기 2017. 실수 A 어차피 존재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G' 2017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변형의 패턴은 조금 유사한 게 있지. 앞에 문제들과. 임의의 실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갖다가 x = 0나 혹은 어떤 특정 값에 대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임의의 값에 대한 미분 가능성들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 특정 값에 대한 미분 계수의 정의식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해서 옮겨오는 거. 그 식의 형태로 바꿔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이 방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디냐면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문제들에서. 미분 계수 문제 중에서. 사실 이 미분 계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던 거예요. 그 논술 문제에서 미분에 대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뭐야? 뭐라 그랬어? 미분 계수의 정의식 활용하는 문제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조금 어렵긴 하다. 특히 이제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는 2번 문제, 뭐 3번, 4번. 특히 이제 4번 문제. 근데 사실 함수 fx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변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도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조사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한 번쯤 방향을 정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됐지?